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사업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의 두려움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2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교훈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매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은 제가 겪었던 것들을 똑같이 겪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하는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도 맞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맥 관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자, 저는 처음 사업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모임들을 많이 쫓아다녔죠. 명함을 수백 장 넘게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지자 수백 명의 인맥, 전화번호에는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명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진짜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인맥은 내가 가진 가치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때 그러면 진짜 인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거나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지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그 인맥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장이 모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고 브랜딩에 대해서도 몰랐었죠. 그래서 직원을 뽑아도 직원들에게 끌려다니게 되었었고 외주를 주더라도 내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한테 무언가를 맡기더라도 방향성은 사장인 대표가 잡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게 맞다 틀리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실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과 업무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원들은 절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건 누가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이 늘 달랐었죠. 체계가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지원 사업에 1차 합격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게 제 개인 돈을 기분으로 주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었어요. 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주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정도 있다가 저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알고 싶다라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확한 지휘 체계나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 매뉴얼에는 상세하게 A부터 Z까지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면 서서히 죽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버티면 된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금이 바닥나고 결국 제 개인 돈까지 끌어다가 회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막기를 계속했는데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됐고 결국은 회사를 접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 절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함도 물론 중요한데요. 잘못된 길에서 빠르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열심히 달리면 돌아올 때 아주 더 먼 길을 와야 되기 때문이죠.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빠르게 틀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가 답입니다. 매출만 보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매출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는데 매출이 높다고 해서 순이익까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출과 판관비, 원재료,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인지까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서 버젯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상품별 수익성까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현금 흐름 구조를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케팅은 정말 사업에서 심장과도 같죠. 그 마케팅 부분에서 실수했던 부분은 제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원하는 제품, 원하는 컬러,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많이 팔렸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거는 온전히 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냉혹한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제품은 알아서 팔리겠지.
이건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디쓴 교훈을 얻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객의 가장 근접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욕구로부터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고객들은 어떤 컬러, 어떤 메시지, 어떤 성분,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 역으로 마케팅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고객이 듣고 싶은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7번째입니다. 가족이 곧 내 사업의 버팀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족이 갑자기 사업하는데 왜 나와?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들이 오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쪼들려서 피폐해지고 하루하루 일어설 힘도 없을 때 가족들이 유일하게 저를 일어서게 해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건강을 잃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다시는 그거를 되돌릴 수 없다. 아직 그런 것들이 이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면 돈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을 얻은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도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8번째. 돈은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잃게 됩니다. 매출이 갑자기 늘어서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무실도 크게 였고 직원들도 더 크게 뽑고 마케팅도 더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매출 대비 지출이 더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지출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회사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운영 자금을 3개월 이상 확보를 하기 시작했고 매주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확장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단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실수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출이 늘어날 때 더욱 경계하시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적으로 원칙을 세우시면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째는 건강이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진다입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할 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하루에 5시에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4시간 자든 3시간 자든 그렇게 한 8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것은 내 몸을 망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몇 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는 그 사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무조건 6시간에서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운동하려고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웬만하면 가족과 보내거나 휴식을 하는 편입니다. 사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판단을 할 때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보여주기식 사무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성장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런 욕망에 의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들은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메타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 10번째도 제 삶에 엄청난 변곡점이 되었는데요. 스스로 제 감정을 다스리고 나서부터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명확하게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는 파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편차가 많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는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결정들, 이 결정이 이성적인 판단이었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한번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하고 멋진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표님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면 기본적이지만 그것들을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